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회계 19장 대체가격 결정 이론부터 같이 볼게요. 자, 서론인데요. 분권화된 기업에서는 사업부 간에 제한화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각 사업부의 이익이 달라지게 되어 성과평가 측면에서 대체가격 결정은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부 간의 수익과 원가는 달라지지만 서로 상쇄되므로 회사 전체의 이익은 대체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격에 따라서 각 사업부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가격 결정 시에 고려할 기준은요. 목표 일치성, 성과평가 기준, 동기부여 기준, 자율성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관리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부 경영자가 회사 전체의 성과가 최대가 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사업부의 성과도 최대가 되도록 대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목표일치성 기준을 말합니다. 각 사업부의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대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성과평가 기준이고요. 각 사업부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대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자율성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대체가격 결정 방법은 2차대로 패스하고요. 각 사업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가격의 범위입니다. 공급 사업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가격의 범위와 최소 대체가격은 대체가격이 최소 대체가격보다 작으면 공급 사업부는 대체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공급 사업부의 이익이 감소하니까. 반면에 크다면 공급 사업부는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공급 사업부의 이익이 증가하니까요. 즉 최소 대체 가격은 공급 사업부의 의사결정 분기점으로 볼 수 있고요. 1단계로 생산순위 결정, 2단계 기회비용 계산입니다. 제한된 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생산순위를 결정하고요. 생산순위가 후순위인 제품부터 생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대체할 때 이익이 대체하지 않을 때 이익과 같게 되면 이거는 최소 대체 가격으로 봅니다. 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사업부의 고정원가가 일정하다면 공원이익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자, 반면에 구입사업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 가격의 범위와 최대 대체 가격을 보면요. 대체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보다 적다면 구매사업부는 대체받으려 하겠죠. 대체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보다 크다면 구매사업부는 대체받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최대 대체 가격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외부 구입 가격에 구매사업부의 원가 증감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가격과 최종 제품의 판매 가격 그리고 단위당 추가 원가, 단위당 판매비 등을 차감한 가격 중에 작은 금액을 최대 대체 가격으로 잡게 됩니다. 이 기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말로 봐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대체 거래의 성립 가능성과 대체 거래가 회사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회사 전체 관점에서 대체 여부 결정하는 건데 최대 대체 가격이 최소 대체 가격보다 높으면 대체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는 대체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대체 가격의 결정은 각 사업부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만 회사 전체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대체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대체가 불리하겠죠. 기출 한번 볼게요. 최소 대체 가격 계산입니다. 최대 생산량이 36만 단위 외부의 전량 판매 중에 있고요. 이 판매 중인 원가 자료가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전량 사내 대체할 경우에 최소 대체 가격에 대해서 물었어요. 분석해 볼까요? 고정원가를 제외한 변동원가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66이죠. 변동원가 66 인식해 주시고요. 기회비용 계산해 볼까요? 단위당 외부에 판매하면 100원 벌 수 있었어요. 제조하는 데 드는 변동원가는 66원이었으니까 기회비용은 34가 되겠네요. 66 더하기 34, 이 92가 최소 대체 가격이 됩니다. 전량 사내 대체할 경우에 92원으로 최소 대체 가격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최소 사내 대체 가격 계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A 사업부랑 B 사업부가 있습니다. 반제품을 최대 3,000 단위 생산 가능해요. A 사업부에서. 원가 자료는 단위당 판매가격을 600으로 2,850 단위를 외부에 판매 중에 있었고요. 단위당 변동 원가는 300원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나오죠? B 사업부는 반제품 300 단위를 요청했어요. 150 단위를 포기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사내 대체를 해도 외부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 원가는 변하지 않고요. 수락할 경우에는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최소 사내 대체 가격은 어떨까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유효 생산 능력은 150이고요. 기회비용은 150 단위가 발생해요. 포기되는 게 150 단위니까. 판매 가격, 변동원가, CM 계산한 150 나오고요. 곱하면 35,000원이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었습니다. 변동원가 더하기 기회비용 한 걸 300단위로 나누게 되면 450 나옵니다. 최소 대체 가격은 450이 되겠네요. 자, 위의 경우에는 전량 사내 대체할 경우에 물어봤기 때문에 따로 안 분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기회비용 계산할 때도 그냥 단위당 기회비용으로 계산한 거였고 그래서 최소 대체 가격이 깔끔하게 나온 거였고요. 여기는 유효 생산 능력과 기회비용의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제품 전량을
사내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정 양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00단위로 안분을 해준 겁니다. 다음 최소 판매 가격 계산 같이 볼까요? A 사업부에서 제품 생산하네요. 매월 5만 단위 생산 중이고요. 판매비랑 변동제조원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고급형 제품은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단위당 고급형 제품의 변동제조 원가랑 포장 및 배송비 내역이 나와 있고요. 고급형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형 제품 1.5단위의 생산을 포기해야 되네요. 월 고정원가 총액은 요청을 수락하더라도 변동은 없어요. B 사업부 A 사업부에게 고급형 제품을 매월 10,000단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최소 판매 가격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한 단위 대체 시의 지출 원가랑 기회비용을 더하면 되겠죠. 한 단위 대체 시 지출 원가는 120 더하기 10한 130원 되고요. 기회비용은 제품 하나 생산할 때 1.5단위 생산 포기해야 되니까 이 제품의 CM은 160입니다. 1.5단위 곱하기 160 하면 240 나오고요. 그럼 130 더하기 240 하면 370 최소 판매 가격 나옵니다. 사내 대체 가격 범위 계산 한번 볼게요. 무선 비행기 생산 부문이랑 엔진 생산 부문이 있습니다. 무선 비행기는 연간 2만 개의 엔진을 사용하고요. 외부 납품을 사용하면 연간 10만의 고정 원가를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엔진 생산에 변동 원가 각각 나와 있고요. 엔진 생산은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네요. 외부 업체가 엔진 한 개당 90에 납품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 사내 대체 가격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소 대체 가격은 변동 원가에 기회비용 더하는 거였는데 기회비용은 따로 없죠. 외부에 판매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100원이 되겠고요. 최대 대체 가격을 구하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구입 가격, 거기에 구매 사업부의 원가 증감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최종 제품의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추가 원가랑 단위당 판매 가격 등을 차감하기로 했어요. 문제로 가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업체 엔진 한 개당 90에 납품하겠다고 제의된 이 가격과 외부 납품을 사용했을 때 드는 추가 원가를 보면은 단위당 5원 더 드는 거네요. 그래서 5를 더해줍니다. 95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대체 가격은 95로 형성되어 있어요. 최소 대체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보다 크게 됩니다. 사내 대체 가격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위에 봤죠? 최소 대체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회사 전체 관점에서 대체가 불리하다. 자, 여기까지 19장 대체 가격 결정 봤고요. 마지막 21장 전략적 원가 관리 보고 원가 관리 회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